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2025 기업 사이버 침해의 오해와 진실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살펴보다 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오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날로 정교해지고 피해의 규모는 심각해지는 사이버 보안 위협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문제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 문제점과 진단 방법을 살펴보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솔루션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오늘 웨비나를 위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태일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솔루션즈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사실 보안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글로벌 리더 기업인데요. 웨비나에 앞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수는 한 15,0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150여 개국에 8만 고객 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설립이 2005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 지사는 20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스닥 상장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이 코어텍스 XIM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2005년도에 AI 시큐리티, 그 다음에 AI 런타임 시큐리티, 그 다음에 프리즈마 에어스까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는 지금 보시는 아젠다처럼 2025년도에 왜 기업의 사이버 침해가 더 중요한가, 그 다음에 기업 사이버 침해의 오해와 진실, 그 다음에 2025년도에 위협 환경에 재편되고 있는 5가지 새로운 트렌드,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하고 사고 대응 성공 사례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사님, 기업들은 사실 여러 IT 시스템, 인프라 중에서도 보안을 가장 최우선시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025년이 되면서 기업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중요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 특별히 올해 기업의 사이버 침해가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왜 기업 사이버 침해가 더 중요해졌나를 한 4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의 자산들에 대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OT, ICS 등이 대부분 SaaS 형태의 제어를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격에 대한 표면 확대도 지금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금융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격의 지능화하고 복합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당되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자동화된 공격하고 탐지 회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오암 GPT 같이 활용을 해서 피싱 메일을 계속 작성하는 부분, 이제 틀리면 또 틀린 대로의 또 작성을 또 새롭게 하는 부분은 이제 자동화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구메일 프로와 같이 스팸 생성형 서비스에 이제 AI를 복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챗 GPT를 이용해서 랜섬웨어에 대한 기능 개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정학적 불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의 이제 국가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쟁에 대한 상대국을 이제 통신을 이제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신 인프라 공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해킹 그룹이 라자루스 이제
등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탈취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국에서 미국 핵심 인프라에 대한 침투를 해서 교란을 위한 사전 정찰을 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피해 규모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해당되는 피해가 발생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평판 하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적 책임 강화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대기업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2024년도에 9조 5천억에 대한 피해액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한 10조 5천억의 달러가 피해액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개를 꺼리는 기업이 이제 문제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해당되는 랜섬웨어를 계속 숨기다가 이제 발표하는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평판 하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의 이제 행위 기반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이제 바뀌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기술이 빠른 발전을 또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이버 위험도 발전하는 것이고 또 게다가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국지전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쟁이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더욱 오래 기업에 대한 사이버 침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의 보안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과 또 실제가 또 많이 다른 것 같고 여러 오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으면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작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강력한 솔루션 하나만 있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오해와 진실에 대한 부분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많이 서치를 했었고요. 거기 한 네 가지로 이제 좁혀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회사는 작아서 괜찮아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랜섬웨어에 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해당되는 한국인터넷증원에서 유형별 이제 침해 사고를 이제 접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면 2023년도에 하고 2024년도의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1277건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1887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엔 전년 대비 약 48%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서버 해킹 같은 경우는 553건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 유출, 스팸 문자, 메일 방송 등이 포함된 기타 침해가 한 180건. 그래서 유형이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면 2024년도에 195건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년 대비 약 24%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되는 랜섬웨어가 중견하고 중소기업의 피해가 전체의 94%를 차지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격자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공격에 징검다리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신문의 기사처럼 어떤 대기업의 협력사가 랜섬웨어에 걸렸는데 그 랜섬웨어 그룹이 랜스라는 그룹이 이제 공격을 받은 내부 특정 부서의 정보를 이제 유출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기업의 이제 R&D 자료가 해당되는 협력사에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었는데 협력사의 이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당한 사례. 그 다음에 중견기업의 PC 관리를 이제 외주를 준 거죠. 근데 그 외주의 기업의 이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킹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회계 자료와 사원 정보를 이제 내부 기밀에 유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데이터 유출을 통해서 이제 재정적이나 평판적 손실이 이제 발생한다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 해당되는 위협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보안 담당자나 그 다음에 인프라 담당자들이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포인트 솔루션을 조합하면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트 솔루션만으로 이 복합적이고 진화되는 위협을 대응하기 불가합니다. 보시는 화면으로 봐서도 이 엄청난 양의 보안 제품들을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각 분야별 최적의 포인트를 사용했지만 일반적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인터넷 점검 접점이 되는 보안 구성상에서 모든 솔루션을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DNS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전부 뚫릴 수밖에 없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이 DNS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DNS를 통한 위협을 이제 공격자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고 은밀한 채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한 예를 보시면 실제 저희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탐지된 DNS 위협들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보시는 것처럼 뭐 DNS 머리라든지 아니면 블루투스 위협이라든지 해당되는 부분들을 기존에는 HTTPS 형태의 암호화 형태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DN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위협을 가져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해당되는 그 위협이 이제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이제 도메인 관리 권한을 이제 취득하는 침투 현상이 단 40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프데스크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도메인 자격증을 얻고 그 도메인 자격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유출하는 시간이 단지 40분에 걸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SOC 이제 팀이 해당되는 이제 사일로된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해당되는 이제 액션을 취하기까지 평균 탐지 시간이 이제 1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복구 시간이 4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공격자는 40분 내에 모든 행위를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균 탐지 시간이 1시간이라면 결국엔 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SOC 팀에서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을 들으니 저 사실 많이 뜨끔뜨끔합니다. 이 작은 회사는 사실 공격자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지도 갑자기 걱정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또 취약성이 공격의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 가는 징검다 역할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게다가 또한 최적의 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새롭고 복합적인 위협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정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갈수록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또 보안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랜섬웨어인데요. 또 랜섬웨어에서 대비하는 것에서는 가장 최고 수단이 백업이야. 백업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또 워낙 AI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AI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AI가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도 큰데요. 자, 과연 이런 생각이 옳을까요? 예, 그다음에 왜 세 번째는 백업만 잘하면 랜섬웨어는 문제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인 부분이요. 저희 이제 유니포리2의 글로벌 인시던트 레포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변화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를 랜섬웨어에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마비를 시키는데 초기에는 데이터 암호화를 하고 키를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협상에서 돈을 주면 그걸로 이제 키값을 줘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해당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백업만 하면 되지 뭐. 랜섬웨어가 걸리면 백업을 해서 이제 그런 이슈를 해결해야겠다. 근데 이제 공직자도 이제 다시 생각이 바뀝니다. 삼중 갈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 암호화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을 이제 겁박을 합니다. 데이터 유출을 통해서 평판을 나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서비스 마비,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이제 협박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해당되는 이제 노웨어 랜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않고 유출만으로 이제 협박하는 현상이죠. 근데 이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랜섬웨어에 의해서 암호화할 때는 암호화가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노웨어 랜섬웨어 문제는 뭐냐면 유출이 됐는데도 그 유출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유출을 하고 나서 협박을 시작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다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회 네 번째는 이제 AI 방어자만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격자도 사회공학적인 부분을 젠 AI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악성 코드 개발, 딥페이크, 그다음에 정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태커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LLM 에이전트가 웹 기반의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공격자의 명령을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주는지 과정을 카이스트에서 실험을 했고요. 그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개인 수집을 할 때 예전 같으면은 인터넷에 서치를 해서 그 사용자를 이제 찾아나가는 방법인데 현재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챗 GPT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해서 정보를 모른다고 이제 프롬프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다 수집을 하고 이제 해당되는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향 그런 부분도 이제 공격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런 피싱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웜 GPT라는 GPT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범죄 용으로 나오는 이제 웜 GPT를 통해서 이제 뭐 윤리적이나 악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제약이 없는 개발이나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악성 스크립트를 제작하는데 AI를 이용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비난독화되어 있는 악성 자바스크립트를 만들고 해당되는 악성 코드를 이제 해당되는 보안 제품이 이제 검출할 수 없게끔 계속 해당되는 이제 여러 단계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난독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문자열에 대한 분할, 그 다음에 데드 코드 삽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난독화되고 회피성이 높은 이제 최종 악성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만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업은 기본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AI는 방어자에게 좋은 기술이지만 공격자에게도 악용하기 좋은 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와 그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2025년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올해 사이버 위협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올해 사이버 위협 주요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2025년도에 위협 환경을 재편하는 5가지 새로운 트렌드를 발표를 했고요. 그 5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파괴를 노리는 공격의 진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은 기업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데요. 공격자들이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파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돈을 탈취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복구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영구적 손상을 초래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에 타격을 주고 기업이 이제 문 닫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급증하는 금전적 요구와 전략적인 계산된 고경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약 전기 차를 만드는 어떤 핵심적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탈취를 했어요. 탈취를 하고 나서 그 기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를 더 높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피해 범위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전체를 이제 볼모로 잡는 공격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공급망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취약점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취약점을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넣게 되고 그 취약점을 통한 배포가 되게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피해 현상이 이제 있었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클라우드 공격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자들도 기존에 악성 코드만 만들고 스피어 피싱을 만드는 것에 멈추지 않고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킬 체인에 따른 이제 어떤 스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제 클라우드 내에 어떤 중요한 병행 시도, 그 다음에 정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전문성을 가지고 내용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공격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했던 것들을 클라우드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공격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표적이 되는 공격 도메인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환경 변수에 대한 뭐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사용자에 대한 토큰이라든지 구성 정보들에 대한 탈취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 속도의 가속화입니다. 유니프리 2에서 해당되는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레포트를 발표할 때 전차의 사례의 20%에 25%에 해당되는 데이터 유출 발생이 4년 전 대비 이제 3배 빨라졌습니다. 한 5시간 내로 이제 줄어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사례 19%에 되는 데이터 유출 발생이 1시간 내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공학적 것을 통해서 공격한 것을 40분 내에 했던 것처럼 대부분에 대한 공격이 1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적인 지원의 내부자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내부자 위협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스파이를 이제 심게 되는 거죠. 그 스파이를 통해서 어떤 신뢰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내부 접근을 통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취득하는 그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교한 위장 취업,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신원 위조, 그 다음에 경력 조작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 만들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협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이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2024년도에 미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 연계의 위협이 있었고요. 해당하는 금융이나 미디어, 물류를 통해서 이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공격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공격 생성 단계에서부터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악용 사례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공격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한 2일에서 단 25분으로 단축됐고요. 거기에 약 100배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를 통해서 교육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당연히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침해를 당하는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참조가 제가 생성형 AI 두 얼굴이라는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 특이할 점은 뭐냐면 이 위협 국가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자기네가 개발한 자체 AI로 하는 게 아니라 제미나이를 통해서 해당되는 위협을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탐지한 결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전쟁을 이용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다용도로 이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침투를 이용해서 기술 연구에 이제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공격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해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자기네들이 만든 AI가 아니라 이렇게 퍼블릭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미나이를 이용했다는 게 특이점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코딩 작업에 실용적 코딩 작업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주의해야 할 사이버 위협 5대 트렌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렌드는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위협들을 성공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조력의 요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공격의 성공을 돕고 있으며 또 이러한 공격을 대응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유니포리2에서 바라보는 공격자의 성공을 돕는 세 가지 근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나친 복잡성입니다. 그러니까 침해의 75%가 로그에 이제 존재하는데요. 근데 결국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 제품을 통해서 이러한 로그들을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침해의 75%에 해당되는 부분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점이 결국엔 시스템의 사일로 부분하고 복잡함 때문에 이제 탐지가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이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해당되는 단계마다의 공격 지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가시성을 못 가지기 때문에 어느 공격 지점을 가지고 있는지 못 찾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지나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부터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서 이제 기업에서 그 계정을 활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99%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공격 발생할 가능성이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성, 가시성 부족, 그리고 과도한 신뢰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어느 정도는 그 5가지 위협에서 좀 어느 정도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침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복잡성, 그다음에 가시성 부족, 그다음에 과도한 신뢰라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전략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안 운영의 가시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응 속도의 향상이죠.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SOC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SOC 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이 코아텍스 XIM을 이용해서 이 SOC에서 발견된 인스턴트를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발견하는 데만 몇 초가 걸리고요. 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부분을 위협 탐지를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탐지를 하게 되고요. 그 탐지된 거를 이제 얼럿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 얼럿이 많이 생성된 것을 이제 AI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을 해서 이제 SOC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응이 자동화가 돼야지 이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이제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MTTR이라고 하는데 이 MTTR에 대한 부분을 많이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 그 다음에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식별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디바이스나 보안 상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검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자 및 운영 경험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태를 인식을 정책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완전한 가시성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암호화된 트래픽을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복화를 하지 않는데 그 해당되는 트래픽에 대해서 복화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알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권한에 대한 원칙을 강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 보안은 이제 이런 최소 권한에 대한 원칙을 강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방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종류, 민감도 등을 기반으로 이제 접근하도록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데이터 접근과 그다음 이동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제 사용자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시성을 이제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 관제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개발부터 런타임까지 앱이 클라우드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포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까지 기존에는 어떤 태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자세 보안, 그 다음에 클라우드 런타임 보안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해당되는 위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SOC에 대한 부분이
즉각적인 대응이 느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어텍스 플랫폼을 제시를 하고요. 그래서 AI 및 자동화를 통한 클라우드 자세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시프트 리프트에 대한 클라우드 보안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동급 최고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런타임 보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엔 코드 투 클라우드 투 SOC 통합까지 이루어져야지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이 완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사실 이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들으니까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시나리오가 적용된 예가 있다면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실 팔로알토 네트워크는 워낙 많은 포트폴리오와 또 그리고 고객군을 포진하고 있으니 시청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예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아무래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랜섬웨어 침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사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침해를 당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침해를 당하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성공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되는 A사 같은 경우는 랜섬에 이미 침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니포리2 팀하고 저희 코리아 직원들이 들어가서 네트워크하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관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기업에서도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안 관제에 대한 부분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갖추고 있었지만 각각의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을 때 미전이거나 없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부분에 대한 어떤 동적인 시그네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문제점이 됐던 부분은 어떤 인스턴스가 발생되고 근데 분석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해당되는 보안 관제를 외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일로된 모든 포인트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위협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지원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 A사가 랜섬웨어 침해를 당하고 사고 대응을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이제 공격자에 의해서 이제 랜섬웨어 실행이 되고 데이터가 암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피해 서버에 대한 이제 모든 파일에 대한 암호화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랜섬 노트를 생성하고 랜섬 지불 요구를 이제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저희 유니포리2 팀이 협상 및 IR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랜섬 노트를 이용한 공격자 접촉 및 협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랜섬 요구 금액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주요 서버, AD에 대한 피해를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XDR,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NG-파이어 플러스 CDSS에 대한 기반을 이제 구성 변경을 통해서 탐지가 가능했고요. 그 탐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했더니 외부에서 노출된 인터넷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을 원격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이제 열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FTP, 그 다음에 VPN도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되는 랜섬웨어 그룹이 뭔지 이제 확인했더니 락비치라는 이제 이 랜섬웨어 그룹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이제 취약점을 이용해서 제로데이 악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주요 자산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링을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주요 분석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침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입된 호스트를 통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통한 이제 암호화를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내용은 저희 XDR,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솔루션이 XDR을 통해서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를 저희가 탐지를 해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위협들이 어떻게 통신을 했나 봤더니 결국에는 DNS 터널링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찰, 그 다음에 C2 통신, 그 다음에 데이터 탈취 이런 부분이 다 DNS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A사는 이제 랜섬웨어 방어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시큐리티를 이용한 보안을 위해서 차세대 방화벽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딜리버리 시큐리티 서비스를 같이 하는 CDSS를 같이 네트워크 베이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보안을 위해서 코어텍스 XDR하고 엑스펜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해당되는 외부 노출이나 취약점, 근데 RDP 등에 대한 탐지 차단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니포리 툴을 통해서 악성 스크립트에 대한 관련된 PC들에 대한 노출된 계정들을 이제 무결성 보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네트워크 베이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차단 모드로 적용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격자는 이제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랜섬에 대한 지불을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안 위협을 다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출된 데이터를 일부 공개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C 레벨 임원들에 대해서 랜섬웨어 피해에 대한 이제 사실을 고지하고 이제 심리전 수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미 파일럿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다 막혀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계속 검출을 하고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XDR을 통해서 인시던스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포리2 팀에서 해당되는 서버와 계정에 대한 무결성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3차 랜섬 지불 압박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랜섬에 대한 지불 압박을 시도를 하고, 이제 압박도 안 되니까 이제 외부 서비스에 대한 이제 디도스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각 그 기업에 대한 A사에 대한 보안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식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엔 결국에는 랜섬에 대한 이제 지불을 안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고객한테 다시 한번 이제 협상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랜섬에 대한 키값을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크웹이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언론사를 통해서 이 A사에 대한 이제 유출이 됐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팔로알토 넥서스의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다 막혀 있고 탐지하고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제 더 이상의 협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랜섬웨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고도 정말 집착적으로 행위하는 것들에 상당히 좀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그 삭제된 파일도 정말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어떤 조치와 예방법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해당되는 A사에서는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킬체인의 순서에 따른 이제 보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악성 스크립트를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방어할 거냐? 저희 CDS 제품인 URL 필터링하고 어드밴스드 DNS 시큐리티에서 이제 막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취약점이나 익스플로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와일드파이어를 이용한 AI 분석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머레와 같은 이제 실수 통신 서버 연결을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어드밴스드 TP,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DNS를 이용한 기능을 통해서 시그네처 없이도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인라인 기반의 AI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실수 통신에 대해서도 탐지와 차단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공격자가 로컬 취약점에 대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드밴스드 TP하고 OT 보안을 통해서 인라인 기반의 AI를 통한 머레어 취약점을 공격을 이제 차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차피 단계별 접근에 대해서 저희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감 데이터에 대한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요. 만약 도달했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수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인라인 기반의 AI를 통해서 DNS 터널링 기법에 대한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DNS를 통한 유출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동적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저희는 프리시전 A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AI를 통해서 현존하는 AI 기술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고도화된 공격 체인, 그다음에 기술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무력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엔드포인트 대응 전략입니다. 이 A사 같은 경우는 코어텍스 XDR을 이미 인스톨을 해서 이제 탐지와 차단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거기에 이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소스 연계, 통합. 그 다음에 AI 분석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미 저희가 10,000개 이상의 디텍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00개 이상의 머신러닝 모델을 저희가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동적 분석을 통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시간 탐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량의 얼럿을 싱글 인스턴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위협이 발생하고 그 위협이 발생된 로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얼럿이 발생된 거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다수의 얼럿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그룹화하고 그룹화된 것을 리스크에 대한 직관적인 스코어링을 통해서 해당되는 SOC 팀의 분석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리스크에 대한 평가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통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공격 시나리오 대응 방안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베스트 프랙티스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A사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기업의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떤 가시성입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정책을 통해서 필수 앱에 대한 최소 허용, 그 다음에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방어, 그 다음에 DNS 터널링을 통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어드밴스드 DNS 기능, 그 다음에 고도화된 피싱이나 그 다음에 머리어 스팸에 대한 마이터어택 기반의 웹 공격이 있는 경우에도 어드밴스드 URL 필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방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와일드파이어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부분은 네트워크 베이스에 대한 저희 사이버 보안 대응 전략이고요. 이 부분을 사일로된 개별적인 솔루션으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기능들은 차세대 방어벽을 통해서 통합된 플랫폼화 되어 있고요. 이 플랫폼화 되어 있는 곳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어텍스 XDR을 통해서 머리어, 그 다음에 파일리스 공격, 그 다음에 랜섬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 탐지하고 분석하고 차단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외부에 노출된 이제 공격 표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어텍스 엑스펜스를 이용해서 노출된 위협에 대한 저희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웹서버가 있다. 근데 웹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외부에 노출된 웹서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코어텍스 엑스펜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위협에 대한 보안 위협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IR 대응이나 무결성에 대한 복원을 통해서 유니포지트와 같은 위협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통한 보안 위협에 대한 헌팅, 그다음에
누출 서버나 계정에 대한 무결성 복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방위 통합 보안 솔루션을 포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양하고 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보안 침해와 그 대응법 잘 들었습니다. 많은 기업의 보안 담당자분들께는 실용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양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마무리 요약을 부탁드립니다. 예, 서머리에 대한 부분을 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첫 번째는 AI 기반의 공격, 그러면 랜섬웨어, 공급망 위험에 대해서 결국에는 공격자들도 이 AI에 대한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단편적인 보안 솔루션에 의존하지 말고 플랫폼에 대한 보안을 통해서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은 이미 그 전에 한참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당되는 원칙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르기 위한 방법으로는 플랫폼 기반의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자동화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제가 저희 솔루션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베이스,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베이스, 그다음에 관제에 대한 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화된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제언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귀사의 사이버 보안, 최신 위협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사이버 침해에 대한 60일 무료 진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기반에 대한 위협 분석, 그다음에 정밀 보안 점검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드린 부분을 충분하게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기업 사이버 침해가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침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60일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랜섬웨어에 대한 악성 코드에 대한 유무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중요 엔드포인트에 대한 차단을 위한 방법, 아니면 탐지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 평가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이제 해당되는 위협이 있나 없나를 저희가 이제 레포트 통해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랜섬웨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유니퍼리투 서비스를 통해서 해커하고 이제 협상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서버에 대한 복구 방안, 그 다음에 랜섬웨어, 악성 코드, 포렌식에 대한 인스턴스를 대응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랜섬웨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 엔지파이어를 통한 이제 플랫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랜섬웨어에 대한 간염을 막기 위해서 저희 EDR 솔루션인 XDR을 배포해서 설치 및 실시간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사이버 침해에 대한 무료 진단 서비스 및 엔드포인트 솔루션 60일 무료 활용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있나 없나, 아니면은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저희 60일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사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사님께서 오늘 웨비나에서 설명하신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 서비스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직의 보안 인력은 작고 SOC를 운영하기 어려운데 자동화된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엔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자동화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최소 인력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AI 기반의 자동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전문가의 두뇌와 손발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 수동적 방법에서 자동화된 AI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 해결책으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코어텍스 XIM을 그 해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만 개의 정보를 AI로 자동 분석하고요. 근데 이 AI로 자동 분석된 것을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 미리 정의된 대응 규칙대로 따라가게끔 자동화해서 제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중인데 기존 보안 정책과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GTA와 사스 보안은 어떻게 통합 관리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클라우드 시대에는 네트워크 경계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가 사무실, 아니 재택, 아니 해외 출장 등 어디서든 가든지 그 해당되는 동일한 보안 정책을 일관되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해결책은 결국엔 세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플랫폼이 프리즈마 세시 중에 프리즈마 액세스와 같은 세시 솔루션군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가 해당되는 인프라에 접근을 할 때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요. 그 접근을 통한 보안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이제 프리즈마 세시를 통한 접근 제어를 해 나가는 부분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전사 로그는 쌓이고 있지만 실제 침투 시나리오에 기반한 탐지나 대응 룰이 없습니다. 우리 조직에 맞는 탐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 쉽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어떤 제 전문가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지금에 봐서는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전 세계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공격 기법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마이트 어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이트 어택의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코어텍스 XDR 플랫폼이 이 마이트 어택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최신 보안 플랫폼을 이제 이미 수천 개의 탐지 룰과 머신러닝 모델이 이미 이 프레임워크의 공격 전술에 맞춰져 있고요. 따라서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탐지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굳이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자동화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C레벨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떤 자료나 시나리오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C레벨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C레벨에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걸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의 해결책으로는 결국에는 객관적인 위험에 대한 데이터 제시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그 데이터 자산이 외부에 얼마큼 노출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위협들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 플랫폼에 코어텍스 엑스펜스하고
그 다음에 코아텍스 XDR을 통해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 우리 핵심 서버가 멈추면 얼마만큼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나, 그거를 정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서 C 레벨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 동종업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A사 같은 경우에 대한 사례를 활용해서 최근 발생된 동종업계의 실제 침해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를 C레벨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그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공격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보안 조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의 답변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어떤 모든 이 보안 솔루션을 다 구비할 수 없거든요. 결국에는 플랫폼화입니다. 이 플랫폼화에 대한 거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고요. 그 해결책으로는 결국에는 MFA, 그러니까 다중 인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VPN을 접속하던 그 사용자가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속을 한 이후에 이중화된 패스워드를 위한 MFA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방화벽의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방화벽을 통해서 네트워크 베이스의 AI 기반의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어느 사용자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디로 접근해서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눈에 가시성 있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XDR 도입입니다. 단순하게 이 PC의 EPP 형태의 바이러스 파일을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해당되는 고가에 대한 서버 관리 인력이 필요 없는 구독형 형태의 XDR 서비스가 도입이 절실합니다. 결국엔 최소한의 비용으로 엔드포인트 보안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급망 공격과 사스 클라우드 취약점이 위험으로 부각되는데 자사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동화 툴이 있는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해당되는 클라우드 환경의 복잡성 때문에 인간이 수동으로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는 CSPM, 그러니까 결국엔 클라우드 보안 형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클라우드 내 코어텍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CSPM 툴을 이용한 클라우드 환경 전반적인 지속적으로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항목을 통해서 자동으로 찾아내게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부여된 계정 권한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 설정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위반이 항목이 있는지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웨비나를 통해서 기업 사이버 침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사고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시는데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분명하고 명확한 도움을 되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대해서 채팅창 상단에 한라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긴급 2025 기업 사이버 침해의 오해와 진실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살펴보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